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현역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정치 신인들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예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각 지역이 현안 예산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광주시는 예산 소위에 들어간 권은희 의원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업화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엇갈린 평가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남도의 대표 음식들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가 담양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에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정해진 시한을 넘겼습니다. 여야는 내 탓 공방만 하고 있는데요. 도를 넘은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정치 신인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이번에도 결국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농어촌 선거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둘러싼 여야의 지리한 삿바 싸움 탓인데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역대 총선처럼 선거에 임박해서 졸속으로 결정될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내년 총선의 입지자들, 특히 정치 신인들입니다. 다음 달 15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선거구가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고 이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는 선거운동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후보 공천 기준 역시 오리무중입니다. 우리 정치의 태행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지키기가 극에 달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염증을 내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현역 20% 물갈이와 안심번호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천안이 확정됐지만 현역 의원들의 반발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더욱이 최근 광주에서 권리당원 명부가 지역위원회에 배포된 것은 시험 출제자가 일부에게만 답안지를 유출한 불공정 경선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거구도 공천 기준도 정해지지 않은 유례 없는 깜깜이 선거 속에 정치 신인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산업화를 기치로 내건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어제 폐막했습니다. 성과가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정체성에 대해서는 고민거리를 남겼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전과 달리 예술보다는 산업에 방점을 둔 디자인 비엔날레에 관람객 반응은 쉽다와 기대 이하로 엇갈렸습니다. 좀 더 보기가 편한 것 같아요. 일단 들어와서 한눈에 보기가 좀 쉽고요. 작은 소도구들 아니면 다 접할 수 있는 너무 한중일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보여서 제가 생각하고 온 것보다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조금 있었어요. 광주 비엔날레 재단과 처음으로 분리되면서 허술했던 운영과 반토막난 예산이라는 이중고 속에 관람객도 역대 최저치로 급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는 비엔날레라는 이름을 떼고 산업전으로 방향을 트는 것까지 검토 중입니다. 퇴막 뒤에도 디자인 비엔날레에 선보인 제품 9종을 실제로 판매해 돈 버는 행사로 바꿀 수 있다는 포부입니다. 앞으로는 광주에 있는 에너지, 자동차, 문화 콘텐츠, 그리고 일상생활 각 산업 부분에 디자인을 입혀서 그게 시장에서 실제 팔리는. 그러나 광주시의 확신 어린 발걸음과 달리 산업화 성과는 아직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기업의 해외 진출 등 성과가 없지 않았지만 참여한 지역 기업들 역시 투자와 생산, 홍보까지 순조로울지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기쁘긴 한데 과연 이제 생산을 해가지고 시장에 판매하기까지 과연 쉽게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산업화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자평하며 막을 내린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산업화와 대중성에 모두 의문을 남긴 만큼 현재의 정체성과 방향 설정이 맞는지 논의와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남도에 살아도 맛깔진 손맛이 담긴 남도의 전통 음식 모르는 경우가 많죠. 남도의 풍미를 멋스럽게 담아낸 음식문화 큰잔치가 담양에서 개막돼 남도 음식의 진수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정용국 기자입니다. 흑미 쌈밥과 연근전, 석류 화채에다 고구마 케이크, 댄잎 밥까지. 이른바 흑백 적황독의 오방색이 남도의 전통 음식에서 구현됐습니다. 남도의 황금 들녘과 청정 해역, 무공의 갯벌에서 얻은 식재료가
화려한 맛과 멋으로 탄생했습니다. 재료는 전통적인 재료들인데 표현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현대적이고 화려한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하늘과 조상에게 풍년 농사에 대한 감사의 제를 올리는 상달제를 시작으로 제22회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가 개막됐습니다. 자연을 담은 남도 밥상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전남 22개 시군의 친환경 식재료로 만든 계절별 건강음식이 총출동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진짜. 어떤 맛이요? 따끔한 느낌. 그 마신 후에 좀 힘이 세는 느낌이 있어요. 일반부와 대학부, 고등부 경연대회를 마련해 남도 음식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30여 명의 음식 해설사도 배치됐습니다. 우리 출품된 음식을 다양하게 깊이 있게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남도 음식 해설사들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는 일요일까지 계속되며 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아시아 문화전당과 광주 송정역에서 축제장을 오가는 셔틀버스가 매일 운행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전남과 제주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 사업에 제주도는 그동안 부정적이었습니다. 제2공항 건설이 우선이라는 이유였는데요. 정부가 제주 2공항을 건설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입장이 좀 달라질까요? 보도에 김양훈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주 2공항 건설이 결정됐습니다. 최적 입지로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일대가 선정됐고 2025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관광객 수가 급증하면서 또 다른 공항이 필요했습니다. 곶자왈과도 중첩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관 생태계 지하수 보전 지역에 대해서도 훼손이 최소화되는 것이 신산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제주 2공항 건설 계획이 확정되면서 호남 제주 간 해저터널 건설 사업 추진 여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호남권에서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호남 제주 간 해저터널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사업 명칭도 서울 제주 간 해저 고속철도로 변경했습니다. 서해안 축과 남해안 축을 같이 연결해서 제주도까지 연결을 시키면 철도 측면에서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제주 2공항 사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그동안 해저터널 건설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해저터널을 당분간 제주도 현안 목록에 올리지 않겠다며 공항부터 완성하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제주 2공항 건설이 확정되면서 이제 관건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서울 제주 간 해저 고속철도 사업이 반영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해저터널 건설 문제와 관련해 정부를 설득하고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는 전라남도의 행정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북도는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의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전남지사와 김관용 경북지사는 어제 담양에서 개막된 제22회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에서 만나 목포 보성간 남해안 철도 건설과 포항 삼척간 동해안 철도 중부 구간 건설 사업 예산을 증액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북 안동과 화순에 추진 중인 백신 산업 세계화 사업 조기 착수를 위한 내년 예산 확보에도 공동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국제 그린카 전시회와 빛고울 로봇 박람회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내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친환경 자동차를 홍보하고 지역 부품업체에 다양한 판로를 제공하는 한편 로봇 분야의 다양한 선진 기술을 전시하게 됩니다. 또 산업용과 교육용 로봇 전시를 비롯해 로봇 퀴즈왕 행사 등 부대 행사가 열리고 첨단 자동차 기술 발전과 흐름을 알아보는 학술 회의도 펼쳐집니다. 광주 전남 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인 주암댐이 극한 홍수에 대비해 시설을 크게 늘렸습니다. 댐 방수용량을 확대하기 위해 여수로 터널과 수문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주암댐의 저수율은 42% 안팎, 전례 없는 가뭄으로 저수율이 크게 낮아졌지만 주암댐은 비가 자주 오는 지역으로 평균 60에서 7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이나 장마 때면 하루에도 300mm가 넘는 강우량을 보이기도 합니다. 수자원공사가 이런 홍수에 대비해 주암댐 방류시설을 늘렸습니다. 댐에 가둬놓은 물을 방류하는 길인 여수로로 500m가 넘는 터널 2개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폭 17m에 높이만 13m에 이르는 숨은 2개도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사업비만 1,200여억 원을 들여 착공 5년 만에 이 같은 시설의 준공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댐 시설 증대로 초당 6,800여 톤 방수량을 12,000여 톤으로 늘릴 수 있어 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극한 홍수가 올 경우에도 본댐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 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댐 시설 확대와 함께 댐 주변에 시민공원과 야구장도 설치했습니다. 단순히 댐 시설만 늘린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여가 선용장으로 댐 주변 활용도와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는 기상이변 속에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수량 조절을 위한 주암댐 시설 확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정부의 벼 수매 가격이 물가 상승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에 따르면 40kg 1등급 기준으로 지난 1990년 4만 원대였던 벼 수매 가격은 2004년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나 지난해에는 5만 7,740원에 그치는 등 이후 10년 동안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통계청이 작성한 공유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72.4%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벼의 수매 가격은 43.8% 증가한 데 그쳐 매입 가격이 물가 상승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이 을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은 갑의 횡포로부터 을을 보호하는 등 광주의 사회적 약자들을 지키고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수능시험이 끝나고 첫 대학 입시 설명회가 광주에서 열립니다. 종로학원은 내일 광주 KT정보센터 대강당에서 2016학년도 수능 가채점 긴급분석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종로학원 대표이사와 학력평가연구소장 등 입시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최근 3년 동안 주요 대학의 합격선 변화와 논술 실시 대학의 합격선 변화 등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은 종로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5.18 구묘역에 안장 기준을 마련한 민관합동의 TF가 출범합니다.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 등은 5.18 구묘역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안장 기준에 대한 해석 차이로 갈등이 빚어짐에 따라 관련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출범 예정인 TF에는 광주시와 5.18 재단, 지역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안장 기준을 마련한 뒤 규정이나 조례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진도 팽목항을 찾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진도 팽목항 분향소를 방문해 세월호 3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미수습자 가족들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또 진도군 농협사무소에 설치된 세월호 인양 추진 현장 사무실에서 상하이스 LBJ 컨소시엄 관계자들에게 겨울철 바지선 위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돼지 유행성 설사병 발생주의보를 발령하고 14만 3천여 마리의 분의 예방 백신을 시군을 통해 돼지 사육농가에 긴급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돼지 유행성 설사병의 특성과 전파 경로, 방역 조치 사항 등을 담은 차단 방역 매뉴얼을 마련해 농가에 배부하고 농가 차단 방역과 백신 접종 요령에 대해 한돈협회 주관으로 농가 순회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제통합의학 학술대회가 장흥문화예술회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오늘까지 열리는 학술대회에서는 미국과 독일, 중국, 일본 등 국내외 18개 대학과 연구단체가 참석해 통합의학의 연구 현황과 미래, 통합의학 중심지로서 장흥 개발 전략 등을 제시합니다.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는 내년 9월 29일부터 33일 동안 장흥군 안양면 일원에서 열립니다. 어제부터 이어졌던 가을비는 오늘 새벽에 대부분 그쳤습니다. 하지만 낮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모처럼 맑은 하늘을 되찾는 가운데 광주가 19도까지 오르면서 야외 활동하는 데도 더없이 좋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양상입니다. 오늘 남부지방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광주 전남에는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서울과 수도권은 낮까지, 동해안은 밤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장성과 담양 13도, 광주 14도로 포근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더 올라 비교적 따뜻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안 16도, 영암 목포 18도, 장흥 19도, 곡성과 구례 19도, 광양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해상의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비교적 잔잔해서 백길 이용하는 데도 무난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비 예보가 잦은데요. 월요일 밤에 전남 지방을 시작으로 화요일까지는 남부 지방에,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